까지 요란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순간도 예상에 딱 들어맞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많습니다. 비가 온다고 들고 나왔던 우산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때도 있고, 우산 없이 나섰다가 비에 흠뻑 젖게 되는 날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걷는 동안에 그래서 인생은 흥미롭다면서 웃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부디 농부들의 마음 좀 덜 애타도록, 바다로 나가는 이들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날씨가 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밤에 천둥번개 때문에 놀란 분들 많으셨죠? 비가 오전 중에는 그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분들, 또 비가 흠뻑 내려서 논밭 걱정 때문에 일찍 나선 분들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마련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퀴즈가 시작되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힌트 잘 들어오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바닷속 바위에 붙어 포자로 번식하는 이것은 거무스름하고 육질이 통통한 것이 좋다고 하죠. 예전엔 우리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해안을 비롯해 남해안까지 이것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요. 부산 기장군과 전남 완도, 그리고 고흥군에서 나는 이것이 이것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해조류의 하나인 이것은 알긴산이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줄여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밭에서 나는 무, 그리고 멸치와 함께 국물 맛을 좌우하는 이것. 전복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전남 완도와 고흥, 부산 기장에서 많이 양식되는 이것, 이번 주 정답인데요. 완도까지만 듣고 전복이라고 보내준 분들 계신데, 전복은 정답이 아니고 전복이 이번 주 정답인 이것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역 아니고요, 파래 아닙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가 잦고 또 기온이 올라가는 이맘때 농가에서 병해충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또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방제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작물에서 1년 내내 발생하는 해충의 밀도와 종류를 영상으로 진단하고 발생 정도와 방제 시기, 그리고 방제 방법까지 농장주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충이 불빛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해충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고 트랩 안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서 해충을 촬영한 후에 해충의 종류와 발생 밀도를 정확히 분석해 농가의 휴대폰으로 이제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는 적기에 발생 해충에 맞는 약재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스템에 주간 해충 정보와 온실의 온습도 분포, 또 적용 약재와 방제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설 하우스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사 준비는 어떻게 할지 농업 기상 전망 어떨까요? 이번 주 주말이 이제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인데요. 보리는 망종전에 배라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보리배기와 모내기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상과 달리 상층부에 위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내렸고 이번 주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강수량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농작물 병해충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관리와 방제가 필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이 지난해보다 일찍 발생을 한 상황이고 발생 농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수화상병은 방지약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 예찰을 매일 해서 발생가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해서 즉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매 속기와 봉지 씌우기 등 작업 시에는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한 후에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재배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모작 모내기는 이제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남부 지역에서 이모작을 할 논 같은 경우는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앞그루 작물인 보리와 양파, 마늘 등을 서둘러 수확을 해주시고 모내기를 끝낸 농가에서는 논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잡초약을 선택해 적기에 뿌려줘서 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찍 모를 낸 논의 벼는 벌써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물 깊이를 2에서 3cm로 얕게 돼서 가지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잦은데 밭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죠? 예. 올해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맹류에 붉은 곰팡이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밀과 보리 수확은 반드시 맑고 건조한 날 이삭이 잘 마른 것을 확인한 뒤에 하시도록 하고요. 수확 후 바로 건조를 하시되 수분 함량은 밀은 13%, 보리는 14%가 되도록 말려주시고 보관 창고의 온도는 15도, 습도는 65% 이하로 맞춰 보관을 하셔야 보관 중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분과 잡초가 많이 발생한 콩밭은 콩이 자라는 동안 사용이 가능한 잡초약을 선택하신 후에 잡초의 잎수가 5매 나오기 전에 뿌려 방제를 해주시고 거름기가 많아서 웃자라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콩은 콩잎이 7매 정도 나왔을 때 순지르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이나 수박, 참외 등 열매채에서는 덩이 마른병과 이제 탄저병, 역병과 녹균병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적용 약제를 뿌려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수농가도 분주합니다. 이제 봉지 씌우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네요. 예. 열매 속기나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이 끝난 과수원 같은 경우는 병해충 방제를 이제 실시한 후에 봉지 씌우기를 이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올해는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진딧물과 응애류 또 입마리 나방 등의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을 수시로 살펴보시고 병 증상이 보이면은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더운 날과 또 비 오는 날이 반복되는데 가축 사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축산농가에서 할 일 끝으로 알아볼까요? 네.
가축은 무더위가 시작되면 이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 둔화와 번식 장애를 받기 때문에 무더위가 오기 전에 축산의 환기와 냉방 시설 등을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개방형 축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채우고 햇빛 차단을 위한 그늘막 설치와 지붕에 열 차단을 위한 단열 페인트를 칠해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밀폐형 축사는 환기 시스템과 쿨링 패드,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거미줄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는 등 또 쾌적한 환경 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0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이 전국 3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농가 소득은 4,503만 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식어가 붙을 만큼 농가소득이 높아진 이유로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정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2020년 농가소득, 농촌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주 가장 좀 주목받은 소식이었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가 경제조사.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제목이었죠? 네, 지난 26일 통계청이 2020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농가의 소득 수준이 어땠는지 가늠해보는 조사 결과인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소득 4,503만 원은 전년, 그러니까 2019년 농가소득 4,118만 2천 원과 비교해서 9.3% 증가한 수준이고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1%나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이 높아졌다는 발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차분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이전소득, 농업외소득, 비정상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소득들이 합쳐져서 전체 농가소득으로 종합되는데 이 비중으로 따져보면 가장 많은 게 농업외소득이거든요. 이게 37%고 이전소득이 32%, 그리고 비정상소득이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업소득은 한 26%가량 되는데요. 농가소득 중에서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농업소득이다 이런 해석을 경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촌 지역의 한 가구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한 건데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역대 최고의 농가소득이라는 발표에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농민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가소득 발표 자료가 나오면 가장 본질적인 농사를 지어서 번 돈,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현재 26%인데 나머지 74%의 구성요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혹은 줄어서 농가소득을 나타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가소득이 높게 나온 이유를 이 농업정책과 연관지어서 설명했죠? 네,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라는 말에 농정당국이 상당히 고무돼 있는데요. 지난해 농가소득도 크게 올랐지만 농업소득도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선제적인 수급대책과 그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첫 번째 이유로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 안정망이 강화된 결과다 이렇게 본 건데요.
정부가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대책 품목의 대표로 쌀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장마,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참 어려웠었고 쌀 생산량도 크게 줄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정부 양곡 공급 이런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값도 안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같은 이런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업관 측 정확도를 높이고 자조금 중심의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또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그 이전 소득도 30%가 넘었잖아요. 네, 보험금, 각종 정책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소득인데요. 지난해에 공익직불제가 시작이 되면서 0.5헥타르 이하 소농에게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도 생겼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 이 공익직불금이 차등으로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체 직불금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2019년 직불금 예산보다 총액 면에서 1조 원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농가에 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공익직불금,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의 효과도 이번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농식품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역대 최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라는 것에 대한 현장 반응은 참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농촌에서는 착시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허울뿐인 숫자 노름이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해가 굉장히 특수한 해였다는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또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해에 2년치, 그러니까 2018년산 쌀,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2년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직불제법 통과와 맞물려서 그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이 늦게 결정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합쳐졌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농가 소득이 상승한 이유가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농업 정책을 잘 해설하기보다는 이상기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빚어낸 거품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착시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난해 살림이 정말 나아진 건 아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이게 농사와 직접 연관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5.2%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제 농업소득이 크게 좋아졌다고 해봤자 1년에 1,1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지어서 번 소득이 1,182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로 따져보면 월 98만 원입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의 실태가 월 98만 원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농업소득에는 지난해에 2년치로 받은 쌀 변동직불금이 포함돼 있고 지난해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금 보상금도 여기 농업소득으로 함께 잡힙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순수하게 농산물을 판 소득이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마저도 여기에는 2년치 쌀 변동직불금 또 기록적인 재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들을 다 뺀다면 농업소득은 월 98만 원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역대 최고라는 설명에 아까 그런 것까지 더해져서 이 금액이 나왔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참 답답한 그 금액이네요. 네, 구체적인 농가 소득 분석 내용을 말하는 것은 없고 소득 증가율만 역대 최고라고 강조되다 보니까 농가에 퍼주기 그만하라 이런 댓글들도 가득한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농가 소득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농업 연구자들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농가 소득이 껑충 뛴 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농가경제조사는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 농가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하는 현상들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2019년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번 돈보다 뭐 여러 직불금이라든가 농지연금이라든가 보험금 이런 이전소득이 2019년도부터는 더 높아졌다는 건데요. 뭐 지난해에도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는 이전소득과 농업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그 농가 경제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2020년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농가 부채 역시 3,75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채에는 농업용 부채와 가계용 부채가 있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농사 규모를 키우는데 빚을 진 것은 농업용 부채이면서 나름 생산적인 부채입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뭐 이런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학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빚을 지는 가계용 부채는 굉장히 소모적인 부채인 거죠. 문제는 지난해 농업용 부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가계용 부채가 1,218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이건 역시 9.4%나 늘었습니다. 생계용 빚이 그만큼 급등했다는 건 농민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쪽도 좀 봤어야 하는데, 결국 농가 경제 지금 그 제목으로 많이 뽑히는 그 제목만 보고 농민 소득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 발표에 대해서 이무진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5헥타르 미만 농사를 짓는 중소농민들은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후 문제로 워낙 농사 짓기 어렵다 보니까 다시 파종을 한다거나 병충해 예방 관리를 한다거나 이를 위해서 사람을 더 쓰거나 해서 생산비가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수확량까지 줄어드니까 실제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득은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대농이나 가입을 하지 중소농은 보험을 들 만한 면적도 아니고 또 보험료를 낼 여력도 없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보상을 받은 농가 역시 대농 중심입니다. 공익직불제도 면적이 큰 농가가 여전히 많이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요. 결국 지난해 상위 1, 2%의 대농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농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농사를 지었고 생활비에 필요한 부채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번 2020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역대 최고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일시적인 거품 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농가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풀이해야지 더 정확한 농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중소농가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특히 아무런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일으킨 갑작스러운 분노는 결코 한순간의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 당장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그 분노의 만용에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어느 고깃집 주인에게 쏟아낸 모녀의 분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밥을 먹던 옆자리에 노인을 앉혀 화가 났다는 이유, 거리 두기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로 감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연일 포탈 뉴스에 오르내리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말하여 풀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순서이죠.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절차는 무시한 채 자신의 갑작스러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맹자에는 분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낱 필부의 사적 분노며 다른 하나는 대장부의 공적 분노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당신을 가만두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칼을 어루만지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분노를 맹자는 필부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필부지 용은 적일인자야라. 이런 감정적 분노는 그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만 대적할 수 있는 만용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대장부의 분노는 천하의 모든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노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내지 않으며 한번 분노하면 안천하지민이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 분노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용기라고 생각하여 마구 쏟아내는 사람을 한낱 인간 필부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안녕과 이익을 위하여 숭고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고 맹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감정으로 분노해서는 안 되며 천하를 안정시킬 공적인 분노를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쏟아져 나오는 감정 덩어리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성품이 탁한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며 진노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면 마음 위에 화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누군가 나의 분노를 일으키면 그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라고 여겨야 한다. 우탁생진노는 개 인리불통이라. 심유첨상화하고 지작이변풍이라. 예, 명심보감에 나오는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게 한다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들어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이런저런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감정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저 귓가에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는 것, 분노의 시대를 넘어가는 지혜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6755님, 익산에는 새벽부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비구름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 등의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 지역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9시쯤에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그친 뒤에도 전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빼고는 금요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533명,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가 480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말 이틀 동안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만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도 400명대 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전 직원 16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지인 모임을 통해 37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유흥업소발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대구는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에 대학생 모임 등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주한 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몰렸었는데요. 미국의 공휴일을 맞아 모인 인파였는데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또 해운대에서 금지된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얀센 백신을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군을 위한 백신 55만 명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미국이 그 백신을 얀센 백신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얀센이 희귀혈전증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30대 이상에게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그 얀센 백신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원래 55만 명분을 약속했지만 보내기로 한 물량은 101만 2,800명으로 약속된 물량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보낸 백신을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인 가족 등 군 관계자들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은 이번 주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얀센 백신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도 이미 4월에 완료된 만큼 접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이 백신 수급도 원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요. 이 주말 사이에 접종률이 전체 국민의 10%를 넘겼습니다. 네. 자, 녹색 미래 정상회의라는 게 어제 국내에서 개막을 했죠? 네. 이 기후환경 분야의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이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두 번째로 지난 2018년 첫 회의가 덴마크에서 열린 바 있었는데요. 어제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이 선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부터 2030년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현재 24.4%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목표치를 오는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으로 열리는데요. 각국 정상급 인사 10여 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국제사회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 서울 정상회의는 오늘 밤 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일터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울산의 한 기업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서 숨진 일이 있었죠? 네. 이 주말에도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고려 아연 온산 재련소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한 곳은 이 녹은 금속 물질을 임시 보관하는 곳 주변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이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났음에도 사업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고려아연 온산재련소는 지난 10년간 최소 11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황산 누출 사고로 2명이 숨져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는데
이후에도 거의 매년 이 끼임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과실이 크지만 이 회사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만 받아왔는데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회가 어제 광주에서 있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 당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본선 일정이 어제 호남,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연설회에서 예선에서 1위를 한 이준석 후보는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요. 이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낙선한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도로 지역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는 지역, 세대, 가치, 계층 통합을 주장했고요. 이 조영 후보는 자신이 그 야권 대통합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홍문표 후보는 생활정치로 국민 정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고, 또 조경태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는 다음 달 2일 부산, 그리고 3일 대구, 4일 대전에서 열리고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최종 승자는 다음 달 11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사의를 표명했었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어제는 경찰에 출석을 했군요. 네,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이고요. 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는 폭행 의혹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이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라며 이 덮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서 봐주기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서초경찰서는 변호사인 줄만 알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 경찰은 법조계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경찰의 윗선 개입이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자, 올해 도쿄올림픽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방송국 인력도 지금 백신 접종하면서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만약 올림픽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선수 책임이다 이런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우리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라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번에 일본의 도쿄올림픽 공식 지도 속 독도 표기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번에는 이 올림픽에 참가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선수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선수들에게 받기로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식의 동의서였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제를 감독해야 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자기도 서명했다라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물론이고 최근 6번의 동하계 대회에서는 없었던 동의서 내용인데요. 전 세계는 물론 일본 국민 다수도 반대하는 올림픽을 일본 정부와 IOC가 밀어붙이면서 이 도쿄올림픽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장이 서명했다는 게 이렇게 큰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네. 자, 소식을 하나 더 보죠. 류현진 선수가 시즌 5승째를 거뒀다고요? 네, 이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의 류현진 선수가 이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시즌 5승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클리블랜드전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이날 클리블랜드의 강한 비바람에 또 기온도 영상 10도까지 떨어진 이 쌀쌀한 날씨가 있어서 류현진 선수가 시작부터 고전을 했었습니다. 1회에는 올 시즌 처음으로 한 이닝에 볼넷 2개를 허용을 했고 또 안타 3개까지 맞아서 2점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는 이후에 노련하게 그야말로 타자들을 요리를 했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이 시즌 평균보다 6km 가까이 떨어진 138km에 불과했지만 이 구석구석 찌르는 체인지업과 커브 등 이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 던지면서 이 마운드를 지켰는데요.
결국 2회부터 5회까지 허용한 안타가 단 1개뿐이고 이 볼넷도 없이 추가 실점도 하지 않았고 3대는 6개나 잡아냈습니다. 91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 선수는 이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11대 2로 앞선 6회에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이 비가 거세지면서 경기가 7회 콜드게임이 선언돼서 이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부여 해리본 농장님이 매번 콩으로 듣다 유튜브 처음 보네요. 날은 흐리지만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시 일 시작합니다 하셨다가 한 10분쯤 있다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일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글 적습니다. 농사 지어서 많이 버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하셨습니다. 푸른 방파제님, 귀농 준비 중인데 한 해 한 해 미뤄지고 있어요. 농부님들 한숨 소리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4506님,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도 청주에는 비가 옵니다 하셨고요. 2792님, 요즘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농작물은 제대로 못 자라고 잡초가 무성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충청 이남 지역 여전히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농업시설물들, 특히 전기시설 피해 있을 때 반드시 비 그친 다음에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운전 중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구급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바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속이 타곤 하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